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유정구 수장입니다. 10월 25일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기 5G 모멘텀 기대 목표가 상향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이제 5G 스마트폰 관련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종목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하고, 또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아차, 현대차, 만도, 현대모비스에 대한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을 하기보다는요,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제가 보통 오전에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요, 이제 증권 강연회가 내일 있습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요 준비 때문에 조금 방송이 늦어졌는데,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일요일날 20날 강남에서 강연회를 했는데요.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 먼저 올려드리고요. 이번에는 강북에서 있습니다. 이제 을지로 국도호텔 로터스홀이죠. 지하철 4가역,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을지로 4가역에 10번 출구에 나오시면은 한 100m 거리에 있으니까요. 아마 찾으시는 데는 아마 쉬울 겁니다. 지난번보다는. 예,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대신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듣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접수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주 교재 외에 특별 교재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석 시에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강의 주요 내용은 이제 삼성전자 대세론 했어요. 제가 한번 2번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적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IT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폴더폰을 포함한 5G 스마트폰들, 그리고 이제 5G 통신 장비주이죠. 거기에 따른 이제 새로운 영웅주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바이오주들이죠. 이제 HLB 메지온에 이은 핵심 주도주 후보군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 5G 모멘텀 기대해서 목표가 상향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이 리포트에 보면요. 내년부터 5G 모멘텀이 시작해 최소 2, 3년간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늘 것이다 라고 했죠. 주요 국가들의 5G 인프라 투자 시작과 스마트폰 출하량 반등. 그렇죠? 5G 폰 수요가 올해 한 1200만 대에서요. 내년에 한 2억에서 2억 5천만 대죠. 조금 차이는 있죠.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한 올해 2200만 대고 내년 한 1억 9천만 대, 한 7.5배 봤는데, 이 한국투자증권은 한 뭐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늘어나는 걸로.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그건 이제 전망치에 따라서 어차피 예상치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5G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황 개선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삼성전기도 일단 실적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802억을 써요. 이 전망치가 컨센서스가 한 1622억이었는데 한 11% 상회를 했습니다. 이 MLCC, 그러니까는 이 적층 콘덴서죠. 세라믹 콘덴서인데 그 사업부 업황 개선과 5G 수혜 등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더욱더 증가할 거로 보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데서 삼성전기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보고서가 지난달 하순서부터 3분기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양호하죠.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한 강한 그런 상승세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도 동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삼성전기 한번 주가 모습을 볼까요? 그렇죠. 오늘도 한 2,500원 상승하면서 11만 5천원, 그죠? 최근 고점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 거래량도 79만 주예요. 어제 거래량도 한 90만 주 가까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은 거래량이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좀 더 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면 오늘 뭐 100만 주는 훌쩍 뛰어넘는 거래량, 그러면서 최근 고점 돌파 상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흐름은 양호하다.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1차 목표가가 한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그렇죠? 지난 그러니까 연중 고점이죠. 그게 한 12만원 정도. 그쵸? 작년 고점은 16만원인데, 뭐, 다이렉트로 뭐 16만원 가기에는 벅차도요. 일단은 뭐 한 13만원대 정도는 충분히 요번 상승에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이 상승폭도 봐도요. 지난 저점이 얼마입니까? 이게 8만 5천원 밑에서 1차 상승할 때가 10만원 갔죠? 한 2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게 이제 한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정도 가까이, 11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죠? 한 15%. 요번에는 이제 11만원에서 뭐 15에서 20% 잡으면은 아까 말한 그 가격대 한 13만원대, 14만원까지는 무난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삼성전기 양호한 실적을 뒷받침으로 주가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한번 집중 테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것도 이제 지지난주 한 2주 연속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분야인데요. 이제 KH바텍,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신지, KH바텍에 대한 보고서는 지난달 하순서부터 계속적으로 한 3-4번 나왔죠? 그럼 이제 세경 하이테크, 이제 스마트폰용, 이제 필름이에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덕전자, 이제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죠.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각으로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코리아 서킷은 이제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이제 스마트폰 이제 메인 인쇄로 기판을 만든다래요. 근데 이거랑 경쟁하는 업체가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가 이 스마트폰 메인 인쇄로 기판의 생산을 좀 축소한다 그러죠. 그러면 두 군데서 만들었는데 삼성전기가 이 업황에 대해서 조금 축소를 하면은 코리아 서킷한테 그만큼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BH, 이것은 이제 폴드폰과도 이제 연결이 되면서 RF PCB 해서 경연성 인쇄로 기판이에요. 실질적인 수혜가 된다. BH에 대해서는 여러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최고의 수혜주로 표현들을 많이 하죠. 너무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매수 관점을 노렸는데 조정이 안 나와서 지금요 계속적으로 보기만 있다 해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야겠죠. 다음은 이제 인터플렉스, 이것도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5G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 계속적으로 비중을 크게 매출이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겠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가 하이비전 시스템, 그러니까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자동 검사 시스템인데, 3D죠? 3D 컨센서를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에 따른 수혜. 그 다음 이제 LMS, 카메라 모듈용 핵심 소재인데,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더 있죠. 근데 그 종목들은 뒤처지고 LMS만 있는데, 그 분야는 또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소재예요. 그러니까 연성 인쇄 회로 기판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제 먼저 그만 최근에 나왔던 5G에 대한 기사들 한번 볼까요? 2020년 5G 스마트폰 시장 폭발적 성장 부품주 사들일 때라고 하죠. 아까 보고서는 뭐 내년에 한 2억에서 2억 5천만 대라고 봤는데, 요 KB증권에서는 내년에 한 1억 9천만 대, 올해를 한 2,200만 대로 보죠. 그래서 한 7.5배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5G 스마트폰 비중이 2020년에는 13%에서 2024년에는 63%까지, 그러니까 5G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5G로 이게 이제 크게 스마트폰이 확대되면은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BH가 진짜다. BH에 대한
보고서는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사였네요. 호평 일세 갤럭시 폴드 인기의 부품주 주가 껑충해서요. 예, 국내에 지금 갤럭시 폴드가 3번에 나눠서 판매가 됐죠. 1차, 2차는 이제 10분 만에 완판이 됐고, 예, 지난번에 3차 할 때는 한 10시간 정도 걸려서 완판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기가 많다. 지금 230만 원대인데도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021년 폴더풀 스마트폰은 한 2,50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봤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5G뿐이 아니라 갤럭시 폴드도 같은 수요 증가로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 인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옥석 가려지는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나오죠. 아까처럼 이제 KG 바텍 최근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2016년서부터 18년까지, 그러니까 한 3년, 적자를 봤다가, 요번에 이제 2사분기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래서 적자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거, 이제 5G 폴더풀, 증강현실 관련 부품주 유망에서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R, 그러니까는 증강현실 최선호주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그리고 이제 관심주로는 나무가, 오늘 나무가가 바닥권에서 새롭게 상승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나왔고, 하이비전은 미리 좀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비전이라든지 뭐는 조정받을 때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원체 시장이 이제 세다 보니까는 아직 본격적인 조정은 아니다. 근데 지금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순환매 양상이 상당히 커요. 아마 가장 올해 핫한 테마가 5G였죠. 그리고 이제 OLED, 삼성이 13조 투자. 그리고 그 전에 비메모리 해서 지난 4월이었죠. 삼성전자가 133조 투자한다면서 한번 움직였다가 조정 깊게 받고, 최근에 이 국산화 수혜주해서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부품 업체들 좀 강한 흐름. 특히 오늘 강하죠?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일본 아베 총리하고 면담을 했는데, 또 뚜렷한 효과는, 성과는 없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지금 했던 상당히 핫한, 최근에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또 이제 바이오주.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순환매 양상을 띠죠. 그제 같은 경우는, 그제는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 IT, 테마주들이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바이오주가 어제, 오늘 좀 약한 이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아까 말한 국산화 수혜주와 스마트폰주의 매기가 몰리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5G나 OLED가 끝났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조금 많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5G라든지 OLED 갖고 계시는 분들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ODM, 그러니까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에요. 이제 이걸 확대한다. 아직 시장에서는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여태껏 삼성전자가 일반 부품업체한테 부품을 납품받아서 직접 제조를 했는데, 이제는 실제적인 이제 이 제조업자가 개발까지 다 해서 생산한다 그러죠. 여기 내용 보면은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는 이제 윈탱크하고 또 화친과 각각 ODM 계약을 맺는 것으로 파악된다 했죠. 이제 윈탱크는 주로 샤오미 저가폰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 A60를 중국 전용 모델과 A6S를 ODM으로 생산한 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 업체가 직접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가 스마트폰 부품 공급 업체들의 출하량 감소와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가를 만드는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은 나중에 이 기사가 부각화되고, 지금 비중이 2018년도에요. ODM으로 하는 비중이 3%였고 올해는 8%랍니다. 2020년에는 20%까지 늘어난다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는 업체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것이 나오면은 또 시장에서 이슈화되면은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한번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거는 항상 고려하고 스마트폰 관련주 부품들에 대해서 임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먼저 종목 보면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이제 제도약 기회죠. 이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보니 하이비전에 대해 후공정 장비, 카메라 센서 검사 장비하는 업체인데요. 2020년에 또 한 번의 도약이 예상된다라는 기사예요. TOF 해갖고 이제 3D 센서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기술이 귀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리 인지 기능을 수행할 핵심 부품을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근데 조금 빠른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지금 당장 증강현실이 확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최소한 한 뭐 1년 정도는 걸릴 거라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데, 지금 원체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는 좀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한번 하이비전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하이비전 시스템. 그쵸?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수급상을 봐도 계속적인 외국인 기관이죠. 이제 한번 이제 조정을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는 한번 우리가 말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었죠. 한 3일 정도. 그리고 이제 어제서부터 새로운 출발. 요 이틀 음봉이 나왔을 때가 언제다? 바이오주가 강하게 갈 때. 그죠? 근데 남대 조정폭이 깊지 않고 그죠? 얼마입니까? 그죠? 약보합과 보합으로 마감됐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제 5% 상승, 오늘은 또 주춤하는 모습인데, 자, 일단 목표가를 보면요. 일단 10,000원이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에서 일단 돌파를 했어요. 글쎄요, 뭐 계속적인 상승은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소견으로는 한 11,000원대에서 한 12,000원에서 한번 받고 다시 한번 10,000원대까지, 뭐 10,000원대를 살짝 깰 수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대밀릴 수 있어 보여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가격대에서 뭐 한 10% 내외 정도 목표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매수를 원하시는 분은 다시 10,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그때 관점으로 관심 관점으로 한번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다음은 BH죠. 이제 내년 성장성 이견 없다. 목표 주가 상향이에요. 이 BH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 증권사에서. 우리가 갤럭시 폴드 해서 실질적인 수혜주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내용은 아까 지금 말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는 내용인데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 종목 16,000원 밑에서 지금 2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조정다운 조정. 우리가 한번 이날이 언제입니까? 10월 14일이죠. 한번 음봉이 나와서 이왕 조정 나온 거 한 2, 3일 더 깊게 한번 해서 뭐 한 19,000원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도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뭐 최근에 움직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제와 한 2, 3일 전에 바이오주가 강할 때도 이 BH만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인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BH 갖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언급은 이제 10월 초순서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끌고 가야죠. 이미 이제 이런 종목들은요, 이제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종목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보통 바닥 10%에서 한 2, 3일 올라가면은 한번 팔아주고 대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초반에 매집 구간에서 그러한 것이 맞는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한 7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나중에 꺾이는 거 보고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3일째고 10% 상승했으니까 한번 팔아주고 대사자라는데, 의외로 강한 종목, 그러니까 한번 레벨업이 된 종목들은 그 테마의 선도주들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꺾이고 바로 뜨기 때문에 한번 팔아줬는데 대살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주도주, 선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 부각된 종목은 나중에 가다가 한번 크게 빠질 겁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21선을 돌파를 못하면 그때는 매도, 그때 해도 지금 내가 나름대로의 이 목표가를 정하고 예단해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이 오히려 목표 수익률이 크다 해서 BH는 끝까지 한번 버텨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제 아모텍이에요. 5G 수의 실적 개선 과시하에서 목표가 상향이죠. 뭐 이게 다 관련주들입니다. 아모텍은 3분기 매출액은 지난달보다 32% 증가한 717억, 그죠?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국내 거래선의 신규 그리고 모델 출시에 따라서 이 전자파 차단과 그리고 정전기 방지 수량도 증가하고 근거리 무선통신 안테나 물량도 크게 회복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아모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모텍 이틀 조정 잘 받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계속 확산이 돼요. 처음에는 세경 하이테크, 뭐 KH바텍이 먼저 출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에서 최근에는 뭐 이렌텍, 뭐 이런 후발 종목까지 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에서 그만큼 그 테마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산이 안 되면 한두 종목 가면은 얼마 가다가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빨리는 갈 수 있지만은 오랫동안 먼 거리는 못 간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하는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계속적인 종목들이 확산되는 경우를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음을 볼까요? 이제 대덕전자. 이제 대덕전자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계속 보고서가 나왔는데 14일이죠. 지난주 월요일날 갑자기 자사주 176만 주를 매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대덕전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그날 장중 한때 8%인가요? 그쵸? 8.64%. 만원은 않겠습니다. 1050원까지 밀리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날 보니까는 크게 빠졌다가 되돌렸는데 오히려 계속적으로 매수세에 이끌었던 외국인들이 전혀 팔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런 악재가 나오면은 그동안 매수를 했던 뭐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그쪽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들 매도가 또 나왔다는 얘기죠. 소폭이나마.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은 자사주 매각이 일주일 뒤에 끝나니까는 그것은 단발성으로 보고 오히려 물량을 늘릴 기회로 봤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이 10월 22일 날. 자, 모습을 갖추고 이날 강하게 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한번 꺾이더니 한 이틀 조정받고 오늘 다시 404%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이때 모습,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자,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 보여요. 특히 악재가 나오면은 더 빠질 것 같죠? 그러면은 그 물량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거래량도 85만 주, 어제 66만 주다 보니까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입니다. 요번에는 아마 지난번 고점, 11,450원, 그리고 고정 고점, 그 정도도 11,450원이요. 자, 요번에는 요거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어제도 이제 댓글에 어떤 분이 이제 대덕전자도 뭐 종목을 한번 진단을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던데, 자, 대덕전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 시장 흐름이 스마트폰 관련주니까 내가 놀아도 엄한 테마라든지 엄한 종목에 놀기보다는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러한 테마에서 매매를 하면은 뭐 내가 조금 비싸게 사도 바로 주가를 회복시켜주고 더 초과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덕전자 요번에는 11,500원 돌파 가능하다. 한번 분봉상으로 볼까요? 사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꾸준하게 상승 추세죠. 뭐 큰 특징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판단이면은 뭐 충분히 요번에 이 11,500원 돌파되면은 이 금년 연중 고점이죠. 13,000원대인데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올라간 거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 지금 다 했던 종목이고. 자, 차트를 그냥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9개 종목인데, 그죠? 예, KH바텍. 속상하잖아요. 뭐, 회원가입하고 그쵸? 나왔다 그래요, 나와가지고. KH바텍, 상당히. 이게 이제, 지난 하순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다가, 예, 이번 달 중순서부터. 뭐, 얼마 빠졌다고 지금. 한 11,000원대에서 지금요, 뭐, 장중에 18,000원 올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인데, 말이 어다르고 하다는 상당히 거죠. 좋은 모습이죠. 이게 이제 3년 만에 흑자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근데 뭐 이것은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이제 매수 갖고 계시는 분만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경 하이테크도 우리가 이제 지난달 말서부터 언급을 해드렸는데 수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조금 이 개인들이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외하기로 했다는데, 예, 가장 강한 그런 흐름. 그래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를 기준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꺾이냐 안 꺾이냐를 먼저 움직였던 세경 하이테크를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라며 그러면서 기준점으로만 세경 하이테크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코리아 서키트. 자, 코리아 서키트. 삼성전기가 이 메인 기판을 이제 생산을 안 한다는,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리아 서키트 강한 흐름이죠. 아주 흐름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미 이 스마트폰 관련주 부품주들은 이미 이제 이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어설프게 내가 조금 수익 났다고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꺾이는 거 보고 매도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뭐 14,000~15,000원, 그죠? 뭐 10,000원에서도 조정은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 이제 2월달 고점, 좀 오랫동안 좀 머물렀던 가격대죠. 11,000원대인데, 그러면은 이건 돌파했다가 한번 조정 모습 보고, 그리고 이제 10,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뭐 한 15,000원까지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은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뭐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추정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끌고 가자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요. 이제 테마주들, 스마트폰, 폴드폰하고 5G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다음은 이제 자동차 업종들 볼까요? 예, 이제 원래 3분기 실적이 자동차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전망이 지난달부터 나왔는데, 이번 달 초반에 악재가 하나 나왔죠. 이 엔진 부분에 리콜 부분이죠. 미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충당금을 넣는 바람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주가도 덩달아, 기아차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대량 거래 속에 돌파를 했다가 미국의 엔진 리콜 분야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점차적으로 내려왔는데, 자, 다 마찬가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왔는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7% 증가한 이제 15조 1,000억이고, 영업이익은 149% 늘어난 2,915원. 그죠? 만약에 그 엔진 관련해서 충당금을 안 했다면은 영업이익이 6,000원까지 나왔죠. 그러면은 실적이 무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매출이 한 10% 증가한 27조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31% 증가한 이제 3,700억 정도요. 이것도 충당금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면은 상당히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모비스 3분기 매출도 한 9조 4천억이죠. 영업이익이 한 6천억, 그죠? 얘네들은 이제 충당금을 안 넣기 때문에 이제 시장 기대치, 전망치에 이제 거의 다다르는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 중에서 이제 선호주를 만도로 했어요. 지난번에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와 자율주행차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만도가 주가가 하락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 그럴 가능성은 낮다 하면서 조금 회복을 해줬지만은
뭐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3분기 엔진 리콜 문제로 하락하면서 조금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은 나왔습니다. 만도의 3분기 영업이익이 한 705억, 그쵸?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41% 증가를 했네요. 네,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죠. 자율주행차예요. 이제 매출액이 한 31% 고성장세를 지속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지난 현대가 합작법인 살린다 하면서 뭐 대성 LTE라든지 나닉스 한번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좀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이죠. 아직 시장에서 이슈화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도만 보고 오늘 뉴스 특징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한 800원, 그쵸? 지난번, 그러니까는 자율주행차 합작법이 나올 때 가격대가 37,600원인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뭐, 장중 한때 10% 빠졌다가 7% 하락이죠? 뭐, 그 정도는 다 거의 만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은 뭐, 만도,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좀 더 끌고, 좀 더디지만은, 끌고 가도 되지만은, 아직 자동차 분야가 지금, 뭐 4분기라든지 내년에도 조금 더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 관점이면은 굳이 매매에 임할 필요는 없다. 오늘 한번 현대차도 볼까요? 그렇죠? 현대차 실적 발표했으면서 지금 오늘 죄송합니다. 현대차 현대차 1,000원, 그렇죠? 강보합 수준이에요. 탄력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렇죠? 기아차, 그렇죠? 기아차도 강보합 300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하락을 하네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동차는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도 관심을 갖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만도가 좀 낫지 않나 하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오늘 오전 뉴스 특징적 분석은 이제 스마트폰, 이제 삼성전기를 비롯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의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은, 뭐, 악재, 엔진 부분, 니콜이 있죠, 미국에서. 거기에 대한 충당금으로 조금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도 강한 상승을 탄력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보합권 움직임,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